새벽 6시 30분 오수아는 이미 회사 앞 지하철역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앞둔 긴장감과 기대감이 복잡하게 얽힌 마음으로 한일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죠. 3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성처럼 보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장인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아의 단정한 정장 차림새와 깔끔하게 정리된 긴 생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또렷한 이목구비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죠. 하지만 수아는 그런 시선들에 익숙했어요. 대학 시절 미인 대회에 참가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홍보팀 사무실에 도착한 수아를 맞이한 건 선배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정혜성 부장이 나서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입사원 오수아시죠? 어서 오세요. 우리 팀에 이렇게 예쁜 후배가 들어오니 사무실 분위기가 한결 밝아지겠네요. 수아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수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곧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미인 대회 출신이라면서? 그래서 뽑힌 거 아니야? 요즘은 스펙보다 외모가 더 중요한가 봐. 수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언론 홍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토익 990점에 일본어 능력 시험 1급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관심 없어 보였거든요. 오직 외모만이 화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아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저 신입 정말 예쁘긴 하다. 근데 일은 할 줄 아나? 미인 대회 출신이면 뭐하러 회사를 와? 연예계까지 아마 백 써서 들어온 거 아닐까? 수아는 젓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더욱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말이에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수아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어요. 선배들이 맡긴 자료 정리와 보도자료 작성을 완벽하게 해냈고 언론사 담당 기자들의 이름과 취향까지 꼼꼼히 메모해뒀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수아의 능력보다는 외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수아는 평소와 같이 홍보팀 업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수아 대리, 잠깐 인사팀으로 올라오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수아는 당황스러웠지만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인사팀장실에 들어서자 장기호 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 대리, 갑작스러운 소식인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회장 비서실로 발령이 나셨어요. 네, 회장 비서실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입사한 지 고작 일주일 만의 일이었거든요. 네, 회장님이 신입사원 중에서 직접 수아 대리를 지목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수아에게는 축하받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왜 하필 자신을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과 불안감이 앞섰거든요. 더군다나 회사 전체가 떠들썩해질 게 뻔했어요. 예상대로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홍보팀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는 동안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아니, 신입이 바로 회장 비서실? 이상하지 않아? 회장님이 젊은 여직원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있긴 했는데 외모 하나로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보니 세상 참 불공평하다. 수아는 가슴이 타는 듯 했지만 꾹 참았어요. 정혜성 부장이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 대리, 회장 비서실은 우리 팀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조심하시고 뭔가 이상하면 언제든 말해요. 그의 걱정 어린 시선이 수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자신이 회장 비서실에서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오후 2시 수아는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 비서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지영 차장이 차가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수아 대리죠? 저는 회장님 비서를 맡고 있는 최지영입니다. 앞으로 제 밑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최지영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선택하신 분이니까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여기는 홍보팀과는 차원이 다른 곳입니다. 실수 하나가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회장 비서실의 첫날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습니다. 수아는 오전부터 각종 서류 정리와 일정 관리, 그리고 해외 거래처와의 서신 번역까지 연달아 맡게 되었어요. 최지영 차장은 일부러 어려운 업무들을 몰아서 주는 것 같았죠. 이 계약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요약본을 만들어주세요. 1시간 안에 가능하겠어요? 최지영이 두꺼운 영문 서류를 수아 앞에 놓았습니다. 수아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대학원에서 공부한 전공 지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비즈니스 표현들을 하나씩 해석해 나가며 정확한 번역문을 완성했죠. 정확히 50분 후 수아는 완성된 번역본과 요약서를 최지영에게 제출했어요. 최지영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완벽이 기본이거든요.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이태준 회장이 나타났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아는 얼른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새로 배치받은 오수아입니다. 이태준 회장은 수아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자네가 오수아 씨구나. 이력서 보고 직접 뽑았다네. 언론 홍보 전공이고 외국어도 능숙하다고 하던데. 수아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이 자신의 전공과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외모만 보고 선택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장님. 좋아, 그런데 자네 혹시 일본어도 할 줄 아나? 회장의 질문에 수아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일본어 능력 시험 1급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내일 일본 거래처 대표들과의 회의에 참석해보게. 통역이 필요할 것 같거든. 최지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신입이 첫날부터 중요한 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결정에 반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했어요. 일본 거래처의 배경부터 계약 조건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정리했죠. 실수할 수 없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수아는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하루를 돌이켜보니 감정이 복잡했어요. 회장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준 것은 기뻤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거든요. 특히 최지영 차장의 경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회장실에서 일본 거래처와의 중요한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수아는 회의실 한쪽에 자리를 잡고 긴장한 마음으로 대기했습니다. 이태준 회장과 일본 측 대표인 다나카 상무가 마주 앉았죠.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이 오갔지만 곧 복잡한 기술 제휴 조건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어로 진행되는 대화 중 미묘한 뉘앙스들이 있었는데 수아는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통역했습니다. 다나카 상무께서 말씀하시길
기존 조건에서 로열티 비율을 3% 인상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다만 그 대신 독점 판매권 기간을 2년 연장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이태준 회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아의 통역이 단순히 언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맥락까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다나카 상무가 수아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어요. 오늘 통역 정말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통역은 처음이에요. 수아는 정중하게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선 회장이 수아에게 말했어요. 잘했네, 수아 대리. 자네 덕분에 협상이 훨씬 수월했어. 그런데 그 순간 전략기획실의 이도윤 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31살의 그는 회장의 손자이자 그룹의 차세대 후계자로 거론되는 인물이었어요. 수아를 보는 그의 시선에는 명백한 의구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신입사원을 중요한 회의에 참석시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태준 회장이 대답했어요. 도윤아, 이 친구 실력이 어떤지 직접 확인해 봤나? 섣불리 판단하지 말게. 도윤은 수아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실력이야 회의 한 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아는 도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기자가 수아의 완벽한 통역 장면을 포착해서 기사로 내보낸 거였습니다. 한일그룹 신입사원의 놀라운 실력,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완벽한 비서, 기사와 함께 올라온 수아의 사진이 순식간에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기도 하고 실력도 있네. 이런 사람이 진짜 엘리트지. 외모만 보고 편견 가졌던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회사 내부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수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수아에 대한 회사 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최지영 차장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죠. 언론 플레이까지 하시는군요. 참 대단하세요. 최지영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요. 수아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원해서 기사가 난 게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열심히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실력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며칠 후 수아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태준 회장이 해외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수아를 동행시키기로 한 거였습니다. 수아 대리, 다음 주 싱가포르 투자 설명회에 나와 함께 가자. 영어 프레젠테이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도와줄 수 있겠나?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도윤은 못마땅해 했어요. 그는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신입사원을 해외 출장에 보내시는 건 너무 성급한 것 같습니다. 아직 회사 시스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텐데요. 도윤아, 너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구나. 그 친구 실력을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있나? 이태준 회장의 말에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도 수아를 외모로만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한편 수아는 밤늦게까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어요. 회사의 사업 현황부터 미래,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실에 혼자 남아있던 수아 앞에 도윤이 나타났어요. 아직도 일하고 계신가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네,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자료가 있어서요.
도윤은 수아가 작업하고 있는 자료를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정교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완벽한 영어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혼자 다 하신 건가요? 네, 회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라고 하셔서요. 도윤은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가 담긴 완성도 높은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도윤은 자신이 수아를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도윤이 갑자기 말했어요. 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실력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수아는 의외였어요. 차가웠던 도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제 경력을 보면 의심스러울 수도 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도윤은 수아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수아는 도윤이 생각보다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싱가포르 출장은 대성공이었어요. 수아의 완벽한 영어 프레젠테이션과 통역 덕분에 투자 설명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었거든요. 현지 투자자들도 수아의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온 후 수아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회사 익명 게시판에 충격적인 글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회장과 신임 여비서의 수상한 관계, 과연 진실은? 글과 함께 수상하게 편집된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수아와 이태준 회장이 단둘이 있는 모습들을 마치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만든 거였습니다. 실제로는 업무 관련 대화 장면들이었지만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있었죠. 순식간에 사내가 발칵 뒤집혔어요.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수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역시 그런 거였구나. 외모로 승부하더니 결국 이런 시기내 회장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수아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토록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으려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태준 회장은 즉시 수아를 불러서 말했어요. 수아 대리, 일단 며칠간 쉬어내가 이 문제를 정리할 테니까. 회장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 제가 쉬어야 하나요?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네가 잠시 비켜서는 게 좋겠어. 수아는 억울했지만 결국 일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뉴스와 인터넷 댓글들을 보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도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누가 이런 악성 루머를 퍼뜨렸는지 직접 조사에 나선 거였습니다. 보안팀과 함께 게시글의 IP 주소를 추적하고 사진들의 출처를 분석했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경쟁사와 연결된 회사 내부 임원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일그룹의 해외 진출을 방해하기 위해 회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계획이었죠. 도윤은 증거를 들고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 수아 대리는 완전히 결백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예요. 이태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가 감히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짓을. 김상무입니다.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고 내부 정보를 빼돌렸고 이번 일도 그의 소행이에요. 진실이 밝혀지자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김상무는 즉시 해고되었고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준 회장은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어요. 전 직원이 모인 대강당에서 이태준 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 우리 회사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따로 있었어요. 회장은 차근차근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어요. 수아에 대한 악성, 루머부터 김상무의 배신까지 모든 것을 공개한 거였습니다. 오수아 대리는 완전히 결백합니다.
오히려 뛰어난 실력과 성실함으로 우리 회사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색안경을 끼고 판단했던 거죠.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많은 직원들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수아 대리를 비서실로 발탁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언론 홍보 석사의 다국어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한 자세까지 이런 인재를 외모로만 평가한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나요? 회장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수아를 바라보던 자신들의 시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는 외모가 아닌 실력과 인품으로 판단하십시오. 회의가 끝난 후 수아는 복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수아를 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홍보팀의 정혜성 부장이 수아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수아 대리,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요. 처음부터 당신 실력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괜찮습니다. 부장님,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최지영 차장도 조용히 수아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수아 대리,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함께 잘 지내면 좋겠어요. 수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차장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이도윤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는 수아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수아 대리, 이번 일을 계기로 깨달은 게 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외모든 실력이든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아름다워요. 수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도윤 실장님, 앞으로 저와 함께 일하면서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수아는 도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엔 차가웠던 그가 이제는 따뜻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천천히 알아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그날 저녁 회사 전체가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수아는 더 이상 외모로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실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전문가가 된 거죠. 몇 달이 지난 후 수아는 회장 비서실의 실무 책임자로 승진했어요. 이제 그녀는 한일그룹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는 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며 대외적으로는 회사의 공식 대변인 역할까지 맡게 되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 수아는 마지막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도윤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시네요. 네, 월요일 이사회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도윤은 수아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어떤 의미로요? 그때는 아름다운 외모만 보였는데 지금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지혜롭고 당당하고 정말 매력적이에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모든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도윤 씨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차갑고 무뚝뚝했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이 보여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을 통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깨달았거든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이태준 회장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나? 젊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까지 회사에 있으면 안 되지. 회장님, 곧 마무리됩니다. 수아 대리, 자네 정말 대견하다. 처음 뽑을 때부터 알아봤지만 예상보다 훨씬 훌륭해졌구나. 이태준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자네도 좋은 동반자를 얻은 것 같군. 앞으로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가렴. 회장이 나간 후 도윤이 수아에게 말했어요. 수아 대리, 이제 사람들이 당신을 뭐라고 부를까요? 글쎄요, 뭐라고 부를까요? 제가 보기엔 한일그룹의 숨은 보석이요. 아니, 이제는 숨어있지도 않죠. 모두가 인정하는 핵심 인재예요. 수아는 웃으며 답했어요. 과찬이세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당신처럼 모든 편견을 이겨내고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나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저녁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도윤 실장님,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니 정말 웃기네요. 그때 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쁘긴 하지만 실력은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럽죠. 저도 도윤 씨를 차갑고 거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 완전히 잘못 판단했었네요. 우리 둘 다 첫인상에 속았던 거네요. 하지만 지금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지하철역 앞에서 도윤이 수아에게 물었어요. 수아 대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면서 개인적으로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실력과 인품으로 평가해 주세요.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죠. 이제 당신의 진짜 아름다움을 알았는데 다른 걸 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수아는 모든 편견과 오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외모 때문에 시작된 오해들이 결국은 그녀의 진가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였죠. 이제 그녀는 한일그룹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가 되었고 도윤과도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아는 생각했어요. 외모는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의 진짜 가치는 실력과 인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말이에요.